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지역사회 시간이고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굉장히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3단원 계속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치료적 의사소통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좀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제가 별표 해놨어요. 경청공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중요하고 존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들어줌으로써.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감정이입은 하되 반드시 객관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법은 그 느낌의 명료화입니다. 뒤에 나오는 반영하고 좀 헷갈리실 텐데요. 느낌의 명료화는 그 내용을 이제 대상자의 표현 자체가 조금 불분명할 때 다시금 명확하게 말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반영입니다. 반영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반영은 그 대상자가 나타난 느낌이나 그 경청 내용을 내가 이제 다시 다른 용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모한 이유 때문에 모모한 기분이겠다라며 이제 언급하는 거고요. 그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환자한테 다시금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모한 기분이겠어요 라면서 이제 반영해 주는 거. 반영과 느낌의 명료화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 정보 제공 있겠습니다. 대상자한테 뭐 건강 교육이나 뭐 약물 복용법,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이 또 중요한데요. 그 침묵 자체는 그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사고나 그 느낌, 결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침묵을 주는 건데요. 이것 또한 그 환자의 감정을 그 언어화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내는 그 조무사의 관심이나 집중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인도, 개방적인 대화의 격려를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요약까지. 그 다음은 이제 또 개방적 질문 있겠습니다. 그 개방적인 질문인 거는 이제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환자에게끔 그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용,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주는 입장입니다. 그 동의하고 칭찬하고의 그 혼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진술법, 주된 내용을 다시 말해주는 재진술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에는 간호사나 조무사는 그 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 같은 문제를 다시 경험할 때 어떻게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겠고요. 이 치료적 의사소통에 호전된 경우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금 격려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에서 경청이나 느낌의 명료화, 반영, 침묵 등은 굉장히 예시를 들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래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 시에 그 대상자 측면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으로 그 치료적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대상자 자체의 그 제한된 언어적 이해와 간호사에 대한 불신, 또 자기 표현의 부족, 또 낮은 자존감 등에 의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고 함에도 그
장애로서 이제 발생이 돼서 충분한 그 소통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 외에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이 있는데요. 안심, 즉각적 찬성, 거절, 비난, 동의, 그 다음에 불일치와 충고, 탐지, 도전, 방어, 해명, 요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함에 의해서도 좀 폭력적인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인 환자가 있을 때 대처하는 법과 간호법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은 환자의 분노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케 하는 거예요.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폭력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서술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꼭 인식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의료진들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침착하게 병실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고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언어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억제나 격리를 할 때는 그 이유와 과정을 반드시 설명해 주는 게 좋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에너지 소모를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른 그 신체적인 활동으로 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은 수용되고 어떤 행동은 안 되는지 반드시 알려주고 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 환자에 대한 대처 간호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진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거는 그 정신건강 관련된 교육, 상담,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지, 교육이나 주거 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전 국민의 그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요새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목적은 그 자살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 개입, 미리 개입함으로써 그 정신건강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 증진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보건소 옆에 가시면 그 정신건강 그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역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수행을 하면서 그 증진 시설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또 재발이나 만성화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이제 그 서비스로 내세우고요. 그다음에 예방 사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타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 그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그 목적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왜 필요한지 보면은 그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 개인이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정신질환에 대한 그 경제적 부담, 왜냐면 이게 정신질환 자체는 뭐 한두 달 해가지고는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몇 년, 몇십 년씩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부담이 증가돼서 그 증진 사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 이제 꾸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퇴원 후에 사회 적응 준비가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입원 가능 병상 수에 비해서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증진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점점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대에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의 필요성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서 제일 아까 공감, 경청, 그 태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정신건강의 예방법이에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별표 한 5개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 예방법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예문과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정신장애 발생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유해 상황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달 위기 조장 스트레스 원도 감소시키면서 인구의 집단 준비를 시키는 건데 예문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직장인의 그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교육, 상담, 홍보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1차 예방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도 발생했다 하면 2차 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는 정신장애의 조속한 발견 및 신속한 치료, 그래서 기간 단축을 통한 정신장애 발병을 감소시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어떤 사업이 있냐면 우울증 조기 검진 사업, 응급진료, 응급상담 서비스 등이 2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의 교육 홍보를 통해서 되지 않았다면 2차의 조기 치료로 일단 들어갑니다. 응급으로. 그 다음은 이제 그렇게 함에도 이제 그렇게 다 시켜서 3차로 넘어가면 3차는 정신적 결함과 사회적 장애의 감소, 재활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사회적 적응 각종 훈련 실시, 생활 지도, 퇴원 환자 대상 약물 교육 등이 3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3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구별하셔서 꼭 외우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간호 사업의 추진 방향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익을 증진하고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검진 및 조기 중재에 들어가고요. 시설의 치료 보호 재활 과정의 개선, 정신건강 간호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사업의 추진 방향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추진 방향에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과 자살 예방 센터,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그 다음에 알코올 상담센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없는 부분 다 나가봤는데요. 정신건강시설에서 반드시 이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활시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 이 정신재활시설은 그 문제가 있던 사람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곳이라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 요즘 많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통적 그 방법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예방법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